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국에 제공된 기술 원조의 추이를 한국 정부와 OECD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해외 원조 기구가 한국에 제공한 기술 원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해외 원조 기구, 즉 FOA, ICA, AID의 기술 원조는 1954년 한국인 10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56년에는 350만 달러의 용역이 적용되고 물자 100만 달러가 도입되면서 기술 원조액이 530만 달러로 크게 늘었고 1959년에는 초청, 파견, 용역, 물자 도입 모두 합하여 1290만 달러가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원조 당국도 기술 원조를 집계하였지만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60년 6월 말 현재의 FOA ICA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의 한 페이지입니다. 원조를 크게 프로젝트 원조, 비프로젝트 원조, 기술 협조로 분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 협조는 1955 회계년도까지는 없었고 1956 회계년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해당 회계년도에 승인된 금액이 그 회계년도 안에 모두 제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승인액과 도착액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obligation은 승인액이고 arrivals는 1960년 6월 말 현재의 도착액, 즉 도입액입니다. 1956 회계년도의 기술협조 승인액은 390만 달러였고 이후 조금씩 늘어나 1960 회계년도에는 840만 달러가 됐습니다. FOA-IC 원조 전체 승인액과 비교해보면 1956 회계년도에는 1.3%였는데 1960 회계년도에는 3.8%가 되었습니다. 5개 회계년도 합계로는 1.7%에 해당합니다. 1960년 6월 말 현재 1956 회계년도와 1957 회계년도 기술협조 자금은 90% 이상 도입되었고 1958 회계년도 자금은 84%, 1959 회계년도 자금은 43%, 1960 회계년도 자금은 26%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입률은 비프로젝트 원조보다는 낮지만 프로젝트 원조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1960년 6월 말 현재 기술협조 도입액 합계는 1,8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한국 정부 통계보다는 훨씬 작은 금액입니다. 한국 정부 통계에서 AID로 분류된 기술 원조 도입액을 1959년까지만 합산해 보더라도 3,700만 달러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국 원조 당국의 보고서에서 기술 협조로 분류된 것 말고도 기술 원조에 해당하는 것이 더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FOA-ICA의 프로젝트 원조 중에도 기술 원조에 해당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1960년 6월 말 현재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에서 1955 회계년도 프로젝트 원조의 전력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화력발전소 운영을 위한 훈련이 진행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농업개량 사업이나 광업 분야에서도 해외 파견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원조 중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55 회계년도에는 발전소 복구를 위한 기술 용역이 실시되었고 1956 회계년도에는 당인리 화력발전소 연료전환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1956 회계년도에는 기술협조라는 분류가 생겼는데도 일부 기술 원조는 프로젝트 원조로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프로젝트 원조화에서 실시된 가장 이른 기술 원조 중에는 1954 회계년도에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대학교의 재건을 위해 교수들에게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서관, 연구소 등의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FOA-ICA가 미국 미네소타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프로젝트를 맡겼기 때문에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이 채택된 이유는 농대가 있고 조선공학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FOA 처장이었던 해롤드 스타센이 미네소타 주지사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54년 FOA와 계약을 체결한 후 미네소타대 총장이 서울대 총장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프로젝트는 1960년대 초까지 이어졌는데 1956 회계년도부터는 시설과 장비 지원은 프로젝트 원조, 연수 프로그램은 기술 협조로 분류되었습니다. 미네소타대 임학과의 아서 슈나이더 교수가 서울대학교에 상주하는 수석 자문관으로 부임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당시 서울대의 12개 단과대학 중 공대, 농대, 의대가 선정되었고 나중에 행정대학원, 수의대, 간호학과, 보건대학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서울대 교수 218명이 평균 18개월 동안 미네소타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서울대가 지원받은 총액은 교환교수 프로그램에 350만 달러, 시설 270만 달러, 장비 270만 달러, 도서비 16만 달러로 합계 9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원조화에서 실시된 훈련생 파견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소장된 문서 중 하나로 1954년 12월 11일 FOA 워싱턴 본부에서 주한 경제조정관실로 보낸 전문입니다. 전문에는 전력 관련 연수를 받을 10명의 이름과 각 사람별로 6개월 동안 방문할 예정인 기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파견 프로젝트는 원래 1954 회계년도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기획되었는데 준비가 늦어져 1955 회계년도로 옮겨진 것입니다. 당시 문서에 따르면 실제 연수는 1955년 1월부터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미국 해외 원조 기구가 제공한 기술 원조는 원조 당국이 기술 협조로 분류한 프로젝트 외에도 더 있었습니다. 1960년 6월 말 현재 도착액으로 보면 기술 협조가 기술 원조의 약 절반 정도를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기술 협조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6월 말 현재 도착액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모두 1,800만 달러가 도입되었던 기술 협조는 기타를 제외하고 크게 8가지 범주로 구성되었습니다. 비율이 큰 것부터 말씀드리면 교육 27.5%, 관공업 15.9%, 농업 및 자연자원 13.5%, 공공행정 10.6%였습니다. 그 밖에 지역개발, 사회복지 및 주택이 3.2%, 보건 및 위생이 2.7%, 교통이 1.3%, 노동이 0.6%를 차지했습니다. 프로젝트 원조가 교통과 관공업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가장 비율이 높은 교육은 다시 기술교육, 중등교육, 전문 및 고등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전문 및 고등교육이 380만 달러로 교육범주 전체 500만 달러 중 75%를 차지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미네소타 프로젝트와 기타 대학의 교원훈련 프로젝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기술교육은 21%, 중등교육은 4%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관공업은 기타를 제외하고 4개 영역으로 나뉘었습니다. 광업, 전력통신, 제조업, 엔지니어링 및 건설 등입니다. 이 중 전력통신이 100만 달러로 관공업 범주 전체 2,800만 달러 중 37%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29%의 엔지니어링 및 건설, 25%의 제조업이었습니다. 광업은 3%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원조 중 미국 해외 원조 기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1950년대 후반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영감의 통계와 서술에 기초해 한국에 제공된 AID 기술 원조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D 기술 원조는 1954년에 시작되어 1978년에 종료될 때까지 25년 동안 단순 합계로 1억 2,600만 달러가 제공되었습니다. 형태별로 보면 용역이 39%로 가장 많았고 초청 32%, 물자 18%, 파견 11%의 순이었습니다. 용역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기술 자문 회사들과 용역 계약을 맺고 특정 분야의 자문을 받도록 AID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AID의 용역 원조는 주로 1950년대 제공되었고 그 후로는 크게 줄었는데 1967년에는 예외적으로 490만 달러에 달하는 많은 금액이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또는 키스트라고 불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설치를 위해 미국 바텔 연구소의 용역을 받는데 380만 달러라는 거액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초청의 경우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AID 원조 사업의 계획과 현지 운영을 위해 미국 해외 원조 기구의 한국 사무실에 파견된 직원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유엔이나 콜럼보 플랜 등 다른 재원의 경우는 대부분 한국 기술 수준으로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전문가들이 초빙되었던 것과 뚜렷이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자는 기자재 도입을 의미했는데 특정한 해에 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물자 도입액 2,200만 달러 중 34%에 해당하는 760만 달러가 1968년 한 해에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이 해에는 경찰 장비 현대화에 530만 달러,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을 위해 전국 각 보건소의 의료기재, 차량 등의 도입에 130만 달러가 지원되었습니다. 기술자 해외 파견의 경우 AID는 다른 재원들에 비해 한국 정부의 비용 부담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73년 과학기술연감에 실린 표입니다. 유엔기구, 콜럼보 플랜, 기타 국가가 제공하는 해외 파견 프로그램과 비교해보면 AID는 왕복 항공료를 훈련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그 부담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해외 원조 기구가 한국에 제공한 기술 원조의 특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엔과 기타 재원의 기술 원조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